네, 오늘도 투자텔미에서만 들으실 수 있는 시장 얘기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시간대별 시장 흐름부터 함께 보시죠. 네, 하나오션이 사는의 지분 불룩될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주가 급락을 하고 있고 하나시스템을 포함해서 하나그룹주들 동반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정치 테마주들이 오늘 다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인물주에서는 한동훈 테마 그리고 정책 측면에서는 저출생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시장 안에서 반응을 하고 있고요. 조선방산에 이어서 다음 실적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섹터 화장품이 있는데 오늘 또 주가가 동반 상승하면서 실적 기대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롯데 관광개발과 올릭스에 대한 얘기는 지금 바로 투자텔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올릭스 주가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이 구간입니다. 오늘 오전에 여의도에서 IR이 진행이 됐는데 갑자기 주가가 6%대까지로 밀리게 됐습니다. 도대체 IR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길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딱히 안 좋은 얘기는 나온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시를 기점으로 주가가 상승 전환을 하게 됩니다. 현재 1.68% 오르고 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올릭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 IR이 열리기 전에 시장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보통 여의도 거래소 강의실을 빌려서 IR을 하기 마련인데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이제 한다고 회사 측에서 공시를 하니까 도대체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하려고 호텔까지 빌려서 하나 그런 말들이 일찌감치 텔레그램방에서 많이 돌았습니다. 근데 IR에서 딱히 안 좋은 얘기는 없었어요. 당연하죠. 호텔 빌려놓고 회사가 안 좋은 얘기를 할 리가 없죠. 시장의 기대치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오늘 오전에 주가가 살짝 밀린 것 같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이번 IR에서 올릭스 이동기 대표가 빅파마와 추가 딜에 대한 힌트를 남겼다라는 기사와 함께 주가가 상승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 기사 내용을 전해드릴게요. 일라이 릴리에 이어서 피부 및 모발 재생 분야에서 또 다른 빅파마와 이 추가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이 됐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협상이 지금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텔레그램방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오전에 올릭스 IR에서 나온 회사의 자료입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리면 일단 회사 측에서는 올해 글로벌 탑3 RNAi 신약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는 목표와 함께 창사 이래 첫 연간 현금 흐름 흑자 전환을 올해 예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릭스는 일라이 릴리와의 계약금 수령으로 올해 첫 플러스 현금 흐름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는 데 이어서 추가 딜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 전략을 이번 IR에서 제시를 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투자텔미 내용입니다. 어제 이제 호텔 신라가 급등을 했었죠. 롯데 관광개발과 묶어서 투자텔미에서 좀 전해드릴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패스를 했는데 오늘 다시 그 얘기를 꺼내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텔레그램방에서 기사뿐만 아니라 여러 데이터들이 올라오면서 코멘트가 많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각 텔레방에 올라온 데이터도 다양한데요. 먼저 이 방에 올라온 관련 데이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롯데 관광개발의 컨셉 그리고 키워드는 결국에 카지노입니다. 3월 드롭액은 2024년 8월 이후로 두 번째로 높은 숫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한 연휴가 없었는데도 데이터 숫자가 상당히 잘 나와서 시장에서는 상당히 의미 있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드롭액의 총액 제가 일일이 계산을 해보니까 4,819억 원이었고요. 역대 최대치 규모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일일이 다 더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번 1분기 카지노 순 매출액은 846억 원, 그리고 카지노 방문객은 약 11만 명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모두 지난해 기록들을 다 넘어서는 수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1분기는 업계 비수기에 속하는데도 카지노 호황에 힘입어서 롯데 관광개발은 시장 컨센에 상회하는 실적이 현재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방으로 한번 또 가볼게요. 네, 보시면은 이달 4월에 제주도에 들어가는 입도 외국인 증가율이 전달 대비 8.9%의 증감률을 기록했다라는 데이터를 테리니 아빠가 찾았더라고요. 테리니 아빠는 롯데 관광개발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제주도 방문객으로 잡은 거죠. 지금 제주도는 중국인의 무비자 입도가 가능하지만 3분기부터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무비자 입국 제도까지 가능해지면서 향후 롯데 관광개발의 성장세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가 흐름 함께 볼게요.
네, 오늘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강한 주가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카지노를 키워드로 파라다이스를 포함한 카지노주들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파라다이스와 롯데 관광개발은 기본적으로 고객의 구성도가 다릅니다. 파라다이스는 일본인 위주고 롯데 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90%가 마카오인을 포함한 중국인 쪽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네, 주가 일봉 차트를 통해서 보더라도 최근에 올라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7%에 가까운 오름세를 보이며 주가 1,74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투자 텔미입니다. 오늘 엔터 쪽에서 중국 공연 기사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중국 통인 하나투자증권 정종영 애널리스트 텔레방 같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미국의 팝스타 페리가 11월 항저우에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페리의 중국 공연은 2017년 상하이에서 열린 패션쇼에 참가하려다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이후로 8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NCT와 관련된 또 기사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SM의 소속인 NCT 10이 지난 4월 26일에서 27일 상하이에서 솔로 콘서트를 열었는데 성황리에 이제 잘 끝이 났고요. 5월 2일까지 상하이 대형 쇼핑몰에서 두 번째 미니 앨범 발매 기념 팝업을 연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NCT 127도 월드 투어 14번째 도시인 마카오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을 시장에서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입니다. 다른 텔레방인데 중국 공연 허가와 관련된 문서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 중국말로 되어 있어서 제가 챗 GPT로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 내용이 21년에 데뷔한 남자 아이돌 그룹 이펙스가 오는 5월 31일 중국 푸저우에서 위치한 대극단 문화예술센터에서 공연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문서에 보니까 이제 공연명이 2025 이펙스 세 번째 콘서트 청춘극장인 푸저우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가지는 의미가 뭐냐? 이번 단독 공연은 이펙스의 첫 중국 현지 공연이라 특별함을 지키고요. 이펙스는 멤버 전원이 한국 국적인데 K-팝 아이돌 그룹으로는 2016년 한한령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 단독 공연 개최를 확정 지은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너스로 텔레그램방 다시 한번 같이 볼게요. 네, 몰랐는데 이펙스의 리더 위씨가 증시각도기 곽산중 부장님의 아드님이라고 합니다. 몰랐는데 참 자랑스러운 증권가의 아들이다라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엔터주도 주가 흐름 보겠습니다. 어제는 하이브 혼자서 가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오늘은 YG 엔터테인먼트 3%대 주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노모스가 어제 신고가 경신하고 밀렸는데 오늘 다시 가고 있습니다. 6% 넘게 상승하며 28,800원 나타내고 있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4% 넘게 상승하며 68,2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이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1분기 실적 공개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투자텔미 내용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고들 최현동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여러 투자 뉴스들 중에서 뭘 가장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이 종목들이 아주 좋게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세 관련해서도 약간 좀 공회전이 돌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오늘 보시면 이제 웬만한 종목이 다 올라서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종목 장세가 좀 나올 것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장 이야기 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지금 관세에 대한 부분은 알다시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과 통화를 했다고 말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는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부분도 좀 논란이 되고 있고 다만 지금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좋아진 증거라든가 어떤 협상의 어떤 증거라든가 이런 게 전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약간 좀 실망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좋아지는 부분도 있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그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라고 해서 외국산 자동차에 부담되는 관세 이것들을 지금 기존에 부과됐던 철강가스 같은 그런 관세하고 중복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런 걸 발표 예정이고요. 지금 뉴스는 아직 안 나왔지만은 그 보잉이 지금 항공기 세대를 또 이 중국 항공사에 인도했다 이런 보고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아직까지 이제 수면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어느 정도의 이야기는 진행 중이다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베센트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인도하고 협상 결과가 좀 나올 거로 봅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제 뭐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가 안 나오고 있어서 시장은 뭐 되게 세게 올라가는 건 아닌데 이 종목별 상승 그러니까는 워낙에 우량주였던 건데요. 시장 때문에 빠졌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서 종목부터는 우리가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관세에 대한 리스크는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관세 리스크에서 벗어나서 또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오늘 또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 리스크를 피해갈 수 있지만 실적은 또 탄탄한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지금이 20만 2,500원인데 LX 일렉트릭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최근에 LX 일렉트릭에 있어서 나온 지표를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 해저 케이블 공장을 착공했다고 하죠. 1조를 투자해서 해저 케이블 공장을 건설한다는 건데 착공에 들어갔고요. 준공이 27년도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LS그룹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지금 이 전력 제품에 있어서 밸류 체인을 완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력 기기는 LX 일렉트릭이 하게 되고요. 배전 케이블은 뭐 가온 전선, 그다음에 해저 케이블 같은 경우는 LS 전선이 담당하게 되면서 이 전력 제품에 대한 밸류 체인을 이 미국 내에서 구축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사실 데이터 센터가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고 이에 대한 어떤 에너지 부족 때문에 사실 뭐 신재생부터 뭐 원전까지 계속 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풍력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 또 원전에 대한 계획까지 더 진행이 될 거로 보여지고 있는 건데 지금 이 해저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해상풍력에서 해상풍력 발전소 짓게 되면은 이제 유지까지 끌고 오는 그런 해저 케이블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해저 케이블이 지금 미국 시장에서만 연평균 30% 정도 성장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풍력 발전에 있어서 이제 상당히 좀 안 좋은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은 지금 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본다면 사실 뭐 태양광, 풍력, 원전 가릴 거 없이 계속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LS 그룹이 미국 내에서 지금 이 전력 제품에 대한 밸류 체인을 구축하면서 좀 선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미국 내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관세 이슈에서도 상당히 자유로울 수밖에 없겠죠. 당분간 우리가 관세 때문에 좀 어떤 주가 상승이 막혀 있다면 아마 LS그룹 같은 경우는 그런 관점에서 더 자유롭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25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손절가는 15만 원으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BHI가 수주 모멘텀으로 이틀 연속 주가가 상당히 강합니다. 목표 주가 여기서 더 올리실 건지 알려주시고요. 애경케미칼도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BHI는 목표가를 많이 올리지 않을 거고요. 그런데 27,000원 말씀드렸던 건데 29,5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VIP 쪽 같은 경우도 29,500원 내외에서 이제 수익 실현 좀 되면서 29,500원 내에서는 수익 실현 좀 하시라 말씀드리겠고 지금 에너지 기업들이 다 급등하고 있거든요. 제가 엊그제 말씀드렸던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도 나트륨 배터리인데 제가 목표가를 14,000원으로 올렸죠. 예, 그리고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다음 달에 삼성 S가 또 유럽에 이 인터배터리에 참석해서 또 ESS 제품 선보이거든요. 결국은 나트륨 배터리가 다 ESS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배터리 기업들이 전기차 캐즘을 ESS 통해서 이제 이겨내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나트륨 배터리 관련도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에너지 기업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희는 에너지 기업에 있어서 또 대한 그 영상 하나를 올려놨으니까는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튜브에서 최현도 검색하시고 오늘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